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설 중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 말합니다. 이 목표는 9년이 지나 1969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1969년 아폴로 프로젝트의 유인 탐사는 거짓이었을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은 조작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음모론에 지나지 않은 해프닝에 불과할까요? 아폴로 프로젝트.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것은 나사가 주관한 아폴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유인 우주비행 탐사 계획으로, 아폴로 계획의 목표는 1960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에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 발표합니다. 이 목표는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아폴로 계획은 1970년대 초반까지 6차례의 성공적인 달 착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폴로 프로젝트에서는 2차례의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1967년 1월 27일에는 지상훈련 중이던 아폴로 1호가 화재로 인해 사령선이 전소되고 3명의 우주비행사가 사망한 사건과 1970년 4월 13일에는 달로 가고 있던 아폴로 13호가 장비의 고장으로 달 궤도만을 선회하고는 간신히 지구로 귀환한 사건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에 숨겨진 비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폴로 프로젝트 하면 지구의 위성, 달을 탐사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달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천 수억 년 전에 달에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이나 외계 문명을 알아보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달을 연구하는 중에 달에서 관측된 수상한 물체들이 발견되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망원경을 통해 발견되어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비밀 프로젝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진 한 장을 내놓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나사 직원들이 연구하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남자 직원의 팔 밑에 사진 한 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인공 구조물로 보이는 물체가 달 표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진을 달의 블랙홀이라고 불렀으며, 이 사진은 미스테리한 구조물로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사 직원들이 이 미스테리한 구조물이 찍힌 사진을 현상까지 해서 왜 연구하고 있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한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구조물의 별칭은 캐슬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공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사의 고문이자 당시 CBS 방송국의 과학 담당 고문관이었던 리차드 흐글랜더라는 박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비밀리에 엔터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비밀 프로젝트로, 우주에 관련된 수많은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폭로하는 목적이 담긴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비밀 프로젝트에서 캐슬이라는 별명의 미스테리한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별칭과 걸맞게 성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에 왜 이런 구조물이 있는 것일까요? 이 구조물은 연구 결과 그 크기가 매우 큽니다. 그 높이가 무려 16km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호글랜드 박사는 왜 이 비밀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미스테리한 구조물을 폭로하게 되었을까요? 이 구조물을 자세히 보면 유독 주변보다 구조물이 밝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흙이나 벽돌, 재질의 구조물이 아니라 유리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글랜드 박사는 이를 근거로 인공 구조물이라 폭로하였고, 이 사진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의 전 고문관 입장으로 이 사진을 보아 규칙적인 유리 재질의 구조물을 향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말 고대 문명이나 외계 문명이 만든 인공 구조물로 보이시나요? 또 다른 인공 구조물로 의심되는 미스테리 구조물이 발견되는데, 그 별칭은 샤드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지면에 유독 우뚝 솟아있는 미스테리한 구조물이 보이실 것입니다. 높이는 약 2.4km이고 외형은 마치 볼링핀을 쏙 빼닮아 있습니다.
이 형상은 우리가 봤을 때 절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런 호글랜드 박사의 주장에는 반론도 있었는데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구조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닌 달의 표면에서 불규칙하게 배출되는 가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가스 연기의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주장은 또 다른 회의론자 박사들에게 더 많은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이것이 가스 연기라고 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를 주장했는데요. 첫째로 이 샤드에 선명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스의 그림자였다면 이렇게 선명한 그림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샤드의 빛 반사율이었습니다. 만약 가스라고 한다면 태양빛을 이렇게 잘 반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빛 반사는 유리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어야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샤드의 왼쪽 윗부분에 미세한 점 하나가 보입니다. 이 하얀 점은 어느 각도로 찍어도 나타납니다. 호글랜드 박사는 이 물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얼핏 보면 공중에 떠있는 하얀 빛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밀하게 확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하얀 빛 아래에는 그것을 받치고 있는 검은 기둥이 관측되고 높이는 무려 11.2km에 육박하며 재질은 샤드와 같은 유리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육각형의 격자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광활하게 펼쳐진 다른 지형들과는 달리 홀로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우뚝 솟아오른 정체불명의 미스테리한 물체. 이는 정말 예전에 존재했던 외계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일까요? 달 탐사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달 탐사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달에 가는데 실패하였고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달에 간 것처럼 꾸며낸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1974년에 윌리엄 찰스 케이신이라는 작가가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라는 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현재는 평평한 지구학회라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달 탐사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근거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첫째는 달에 꽂은 성조기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달의 대기량은 지구에 비하면 매우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공개한 영상에서의 성조기는 펄럭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까만 하늘에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찍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진 속 그림자를 지적합니다. 우주에서는 태양이 유일한 광원인데 사진 속 그림자의 방향은 제각각입니다. 촬영 스튜디오에서 여러 개의 조명을 비추지 않는 이상 이렇게 그림자가 제각각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폴로가 달에 착륙할 때 착륙 장면을 누가 촬영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딛는 장면, 그리고 다시 이륙하는 장면까지 화면에 담겨 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찍었는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달에서 찍은 영상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찍은 연출된 장면이라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달은 밤에는 18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130도까지 오르는 혹독한 환경인데 당시 기술로 이곳에서 우주 비행사와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폴로가 달에 착륙했다고 말하는 60년대 후반 그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 어떻게 궤도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아폴로 11호의 속도에도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는데요. 당시 기술로는 아폴로의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 4천 km로 2018년 12월 7일에 달을 향해 발사된 중국의 로켓 창어사호는 2019년 1월 3일에 달에 도착합니다. 무려 한 달이 걸린 것이죠. 그런데 아폴로 11호는 이 거리를 불과 4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도 의문이지만 또 다른 의문을 갖는 것은 달에서 지구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쏠 때는 로켓 발사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달에서 아폴로 11호는 착륙했다가 발사대도 없이 이륙합니다. 이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합니다. 과연 미국의 유인 달 탐사는 거짓이었을까요? 인류의 달 탐사가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인류의 달 탐사가 거짓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반박을 했을까요? 그 근거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달에서 성조기는 어떻게 펄럭일 수 있었을까에 대한 반박으로 나사는 존슨 우주센터의 잭 킨즐러를 통해 공식 해명을 하는데요. 성조기 위쪽에 가로 막대를 넣고 아래쪽에는 줄을 넣어서 깃발이 바람에 나는 효과를 연출했다 말합니다. 이 말은 성조기는 막대가 고정된 상태로 펄럭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사가 공개한 영상을 잘 살펴보면 깃발 위 부분에 막대를 넣어둔 것이 보입니다. 미국은 왜 성조기에 막대를 넣어 고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냉전 시대의 유인 달 탐사를 세계 최초로 이루므로 전 세계의 그 위상을 떨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위상을 떨치기 위해서는 성조기가 잘 보여야 했고, 그래서 성조기가 축 처질 것을 예상한 미국은 막대로 깃발을 고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을 제기했던 달에서 별은 왜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달에서 우주인들이 활동한 시간은 달을 기준으로 아침에서 낮 사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태양빛으로 인해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낮 시간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의문도 반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의문이었던 제각각인 그림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달 표면은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달 표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다는 것이죠. 그림자가 달 표면에 비춰졌을 때 울퉁불퉁한 달 표면 때문에 그림자의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으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의문이었던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할 때 과연 누가 그 모습을 촬영했을까입니다. 아폴로 11호에는 총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아폴로 11호는 달의 궤도에 진입 후 사령선에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착륙선에 탑승한 다음에 달에 도착합니다. 사령선 안에는 마이클 콜린스가 있었는데 착륙하던 이들은 바로 마이클 콜린스가 촬영했던 것입니다. 착륙선과 지구가 찍은 사진이 매우 유명한데요. 이는 단 한 명만 빼놓고 온 인류를 찍은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착륙선에서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딛는 사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착륙선 다리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착륙선 입구가 열리면서 입구에 달린 카메라도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의문인 밤에는 18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130도까지 오르는 혹독한 환경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달에서는 대기가 부족하여 열을 전달한 매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전도 현상이 없는 달에서 우주인들이나 장비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는 이를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인 전파 형태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비해서 달에 보내지는 카메라를 특별한 장치로 보호했습니다. 우주 비행사 역시도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위해 우주복으로 몸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나사는 우주 비행사가 온도 변화에 지장이 없는 아침 시간대에 활동할 수 있게 계산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온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느린 컴퓨터 성능으로 어떻게 달의 궤도와 착륙 계산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나사는 당시 달의 궤도는 지상에 있는 컴퓨터로 이미 계산을 끝마친 상태이며 아폴로에 탑재된 컴퓨터는 지상에서 데이터만 받아서 실제 현장에서 궤도 수정만 했기 때문에 낮은 컴퓨터 성능으로도 무리가 되지 않았다 발표합니다. 오히려 나사는 지금도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 ISS 그리고 인공위성에 구형 컴퓨터를 넣는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의 사양이 높을수록 반도체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오류가 자주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의문점인 아폴로 11호의 빠른 속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2018년 12월에 출발해 2019년에 1월에 도착한 창어 4호는 달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을 탐사하는 탐사선으로 달의 뒷면은 지구의 전파가 닿지 않는 미지의 공간이기도 하고 앞면보다 분화구가 많은 험난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창어 4호는 탑재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 곳을 분석한 다음 안전한 착륙 지점을 스스로 선택하여 착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의 앞면에 착륙했던 다른 탐사선들은 비스듬한 궤적으로 달에 착륙했지만 창어 4호는 분화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직으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로 인해 창어 4호의 도착 시간이 아폴로 11호보다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창어 4호는 아폴로 11호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의문인 발사대가 없는 달에서
도대체 어떻게 착륙선이 달 궤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구의 위성인 달의 중력은 지구에 비해 6분의 1 정도로 그만큼 대기의 양도 적고 공기 저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의 탈출 속도는 지구의 탈출 속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구 탈출 속도는 초속 11.2km이고 달의 탈출 속도는 초속 2.38km로 지구에서보다 작은 힘으로 달 궤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폴로 11호는 달에서 이륙하는 순간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가벼운 2인용 착륙선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령선의 조종사인 마이클 콜린스는 달 궤도까지만 함께하고 정작 달에 발을 딛지는 못했습니다. 착륙선의 형태는 상승단과 하강단의 합쳐진 형태인데 하단에는 착륙용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만 들어있고 상승단은 간신히 달 궤도까지 올라올 연료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발사대의 역할은 우주선의 전력과 연료를 공급하는 용도인데요. 아폴로 11호에는 필요한 전력과 연료는 이미 탑재돼 있고 다시 이륙하는 과정에서 하부만 버리고 상부만 발사하면서 하단부가 발사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사대가 없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 주장의 반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류는 정말 달에 간 적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히 음모론자들의 음해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